안녕하세요, 유세윤입니다. 여러분들은 살면서 어른스럽다, 아니면 뭐 어른답다 이런 말 좋아하세요? 저는 사실 그거 되게 부담스럽더라고요. 부담스럽게 생각하시는, 저처럼 이렇게 부담스럽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우리가 보통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성년이 되고 이러면 막 성년의 날 막 이런 것도 하고 이제부터는 어른이야, 뭐 사회인이야 이런 얘기 하지만 사실 어른이라는 말 자체가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얘기죠. 뭔가 좀 잘해야 될 것 같고 모범이 되어야 될 것 같고 어른답다라는 건 굉장히 나를 구속하는 어떤 그런 의미인 것 같고 그런 어떤 부담을 갖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굉장히 좋은 책을 하나 발견을 했어요. 사이토 다카시의 매너가 어른을 만든다. 이런 제목으로 책이 있는데요. 이 책 보면서 제가 느낀 게, 야, 어른답기가 정말 쉬운 게 아니구나. 이 책에는 이제 회사에 있으면서 특히 이제 그 회사 위주로 이제 나와 있는데, 어떤 말을 들었을 때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얘기하고 어른스럽게 어떻게 하는 게 제대로 하는 건지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이제 나타낸 책입니다. 그래서 저한테는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됐는데요. 그 이제 저자가 일본 사람이다 보니까 우리 쪽이랑 정서적으로 안 맞는 것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거를 다 이렇게 골라내고 우리 쪽에 좀 공감이 되는 거를 모아서 정말 어른스러운 매너, 사회생활 매너에 대해서 1, 2편으로 나눠서 두 번에 걸쳐서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이고요.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이럴 때는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된다라는 어떤 식으로 이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요, 이제 나를 질투해서 굉장히 불쾌하게 나한테 대한 사람을 대하는 태도, 어른을 만드는 그런 매너입니다. 그 질투라는 게 이제, 그 사람마다 다 있죠. 이렇게 남들 잘 되는 거 보고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부러워해 주는 거, 그러는 거는 정말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한테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질투의 감정을 느끼기 쉽죠. 이렇게 막 시샘하고 사촌이 땅을 사면 배 아프다는 어떤 그런 말이 괜히 있는 말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그 회사에서 진급을 한 거예요. 진급을 누구보다도 먼저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어떤 질투를 받아서 그 중에 또 이렇게 막 깐죽깐죽거리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네가 먼저 이번에 진급할 줄 몰랐다? 라든지 이렇게 해서 뭐 굉장히 기분 나쁘게 이렇게 얘기했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 게 좋은가에 대해서 어른스럽게 하는 반응, 매너에 대해서 이 책에서 이제 나와 있는 게 있어서 그 굉장히 공감이 돼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게요. 갑자기 진급을 한 게 아니고 내 실력을 인정받아서 진급을 한 거일 텐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네가 뭐 네가 지금 진급한 거 아닌데 네가 왜 진급을 했는지 모르겠어 라든지 뭐 이렇게 불쾌하게 얘기했을 경우에는 자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똑같이 같이 이렇게 비꼬듯이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겸손하게 예상 못했는데 기대 이상의 결과가 나왔네요. 정말 뜻밖의 행운이라는 거를 강조해서 얘기하는 게 좋은 방법이라고 합니다. 어른스러운 대응 태도라는 거죠. 근데 거기다 대고 이제 뭐 일만 많아지는 거지 뭐 라든지 아니면 뭐 책임질 일만 커지는 거지 뭐 좋은 일 있어요? 하나도 안 좋아. 뭐 이런 거는 미숙한데요. 제대로 하는 대응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게 뭐 회사뿐 아니라 또 딴 데도 있죠. 뭐 예를 들어서 아파트값, 땅값 이런 게 막 확 올라가지고 그야말로 사촌이 땅 사서 배 아픈 경우가 생기면 그러면 이제 니네 동네 아파트 값만 그렇게 올라가고 야 좋겠다 야 뭐 하면서 왜 니네만 그렇게 오르는 거야? 너 완전 투기 하려고 아예 작정한 거였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막 승질 나갖고 이제 얘기해주는 친구가 있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그러게 말이야. 나도 이럴 줄 몰랐는데 어떻게 그렇게 올랐네? 라든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건지 잘못된 방법 어떤 건가 하면 뭐야 말도 마. 세금 폭탄도 만만치 않아. 뭐 집 뜯어먹고 사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파트값 오르는 거야 뭐 그냥 사는 거지. 뭐 현찰 생기는 것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는 미숙한데요. 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누군가가 잘 됐을 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유난히 좀 이렇게 질투하는 그런 불쾌한 어떤 얘기가 들렸을 때 내가 그 잘 된 사람이라고 치고 그랬을 경우는 뜻밖의 행운이라는 걸 강조하고 겸손하게 대응하는 거 그리고 그냥 가볍게 쿨하게 받아 넘기는 거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네요. 가벼운 농담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게
그게 포인트라고 합니다. 오늘 뭐 새로운 12조네 뭐 이렇게 속으로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지만 겉으로는 이제 가볍게 그렇게 넘겨주는 거죠. 자, 그 이제 부러운 거 또 무슨 질투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와서 이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질투하는 거하고 부러워하는 거하고 굉장히 다릅니다. 특히 직장에서는 직장에서는 질투할 일이 많죠. 부러워할 일도 많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는 게 질투라 그러면 빨리 부러움으로 바꾸는 게 나를 위해서 좋은 일인 것 같아요. 근본적인 차이는 뭔가 하면 그 부러움이라는 거는 굉장히 건강하게 그 사람의 어떤 그 부러움의 대상이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부러워함으로써 나의 그 내가 점프할 수 있는 어떤 원동력으로 삼는 거죠. 나도 저 사람처럼 빨리 어떻게 진급해보고 싶어. 일을 잘해서 인정받고 싶어. 어떻게 이렇게 하는 건데 질투라는 건 약간 좀 부정적인 감정이잖아요. 다른 이유를 갖다 대는 거죠. 쟤는 이 사람 친해서 저래. 이 사람 친해서 지금 불공정한 상황이 된 거야. 그래서 쟤만 잘 된 거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뭔가 자기를 합리화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남 탓을 하거나 그 다음에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그가 잘 됐다라고 나를 합리화시키는 거. 이런 거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질투하는 거하고 부러워하는 건 굉장히 다른 거고 이왕이면 남들을 많이 부러워하세요. 그러면 결국 그게 내가 잘 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또 볼까요? 상대가 약속을 취소한 거예요. 상대가. 그러니까 뭐 그런 일들 있죠. 그러니까 거래처에서 일방적으로 약속을 취소한 거. 거래처에서 이제 갔는데 사장님 오늘 2시에 뵙기로 해갖고 왔는데요? 라고 얘기했는데 사장님 외출하셨는데요? 제가 약속하고 왔다고. 그 잊으신 모양이에요. 그러면 이제 뭐 열받잖아요. 그리고 꼭 그런 뭐 거래처 사장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어떤 이제 다른 어떤 여러 가지 경우에 상대가 그런 이제 약속을 제대로 못 지켰다. 이럴 경우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럴 때는 뭔가 사정이 있으신가 보군요. 다음번에 하죠 뭐. 라고 끝까지 사무적으로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어떤 예상 범위 내의 일이다. 그 사람이 나랑 약속 안 지키는 거 지금 이렇게 펑크 낸 거 이런 것도 다 예상할 만한 일이었다 라고 생각을 하면 훨씬 더 스트레스 지수가 높아지지 않는 거죠. 모든 일이 다 가능한 일이고 다 예상할 수 있는 일이었어 라는 거죠. 사람들이 이제 저 사람은 이제 나랑 약속을 안 지킬 수도 있고 나를 바람맞힐 수도 있겠구나 라고 미리 예상을 하게 되면 그렇게 지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경우에 이제 뻥뻥 당하게 되면 이제 막 스트레스 지수가 팍 올라가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럴 때 이제 미숙하게 대응하는 건 어떤 건가 하면 불쾌한 심정을 그냥 얼굴이고 뭐고 팍 나타내는 거죠. 약속해놓고 이렇게 하시면 되게 곤란합니다. 막 이렇게 한다든지 뭐 그렇게 사전에 그럼 연락을 주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뭐 4시간 뭐 시간이 아닙니까? 라든지 이렇게 하는 거는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약속을 잘 안 지킬 것 같은 사람은 항상 그 전날 그리고 내가 만약에 어디서 만나기로 했으면 내가 출발하기 전에 1시에 약속한 누구입니다. 지금 출발하겠으니 그 시간에 뵙겠습니다. 라든지 뭐 이렇게 해서 미리미리 확인시켜 주는 거. 그리고 그렇게 전날도 확인하고 2시간 전에 확인하고 1시간 전에도 확인하면 사실 그렇게 약속 펑크 내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사전에 내가 항상 누구랑 약속을 하면 사전에 미리 확인하는 거를 꼭 이제 챙겨서 해버릇하면 그런 일이 발생할 확률도 굉장히 줄어들고 나도 스트레스를 훨씬 덜 받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방법을 쓰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이제 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저도 이제 많이 생각이 나는데요. 직장에 있을 때는 약속 안 지키거나 회의 시간도 제대로 안 지키거나 이러면은 저는 막 제가 원래 성격이 급하니까 난리를 쳤었어요. 근데 그때는 이제 어떤 직급이 있고 직위가 있고 어떤 이런 상황이니까 약속을 안 지키는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다 약속을 지키고. 그래서 저는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약속을 나처럼 심각하게 생각하고 다 잘 지키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딱 퇴직을 해보니 웬걸 정말 약속 안 지키는 사람들 많아요. 그리고 이제 상황이 달라졌잖아요. 저는 이제 1인 기업가가 된 거고, 그래서 강의를 하든 또 어떤 뭐 누구랑 이제 어떤 회사랑 뭐 컨설팅을 진행을 하든 어떻게 하든 어떤 실무자들하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뭔가 이제 약속을 정하고 이래야 되는 건데, 제가 예전에 현직에 있을 때만큼 그들이 약속을 안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이 어떻게 달라진 건가 하면 제가 철저히 을의 입장이 된 거죠. 그렇게 되면 그걸 심각하게 이렇게 약속을 이 사람이랑
안 지키면 안 돼라고 심각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그래서 처음에는 굉장히 열받았었어요. 막 저는 또 이게 막 또 이게 포커페이스가 안 돼요. 그래서 얼굴에 피 팍 나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시간이 이렇게 펑크가 나는 게 아까우니까 시간이. 그리고 언제까지 뭘 해주기로 메일을 보내기로 하고 자료를 주기로 하고 언제까지 뭘 결정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제목을 정하기로 하고 이랬으면 그게 탁탁탁 돼야지 속이 시원한 성격인데 그렇게 안 되고 연락하면 그게 아직 안 됐다고 기다리라고 하고 이러면 이제 막 저 혼자 막 들끓고 막 이랬었는데 나중에 이제 한 1년 정도 지나고 나니까 그런 습관이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에 아예 충분히 약속을 안 지킬 수 있어. 그럼 플랜 B가 뭐지? 그러면 내가 그거에 대해서 이제 시간을 손해보지 않고 다른 일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대안들을 만들어 놓게 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떤 일에 대해서 그 사람이 약속을 안 지키거나 일정을 지키지 않거나 데드라인 지키지 않거나 이랬을 경우를 대비한 플랜 B를 항상 준비해 두는 게 나도 스트레스 안 받고 내 일도 효율적으로 돌아가고 그러는 어떤 조그만 요령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꼭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세 번째 볼까요? 이번에 상대가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상대가 예를 들어 볼게요. 그러니까 후배 보고 이제 저쪽 이제 내가 1팀인데 2팀에 있는 이제 후배를 보고 누구야 뭐지 저기 김대리 오늘 나랑 점심 같이 할까? 왜냐하면 이제 업무적으로 좀 도와달라고 부탁할 일도 있고 이러니까 친한 후배니까 오늘 점심 나랑 같이 할까? 그러니까 저희 오늘 팀회식 있어서 오늘 점심 안 되겠는데 다음에 하시죠 선배님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갖고 그래 그럼 다음에 하자. 그러고서 이제 왔고 다른 사람이랑 밥을 먹으러 갔는데 그 레스토랑에 그 김대리가 팀회식이라던 김대리가 다른 어떤 사람이랑 같이 다른 이제 우리 그 회사에 있는 사람이랑 같이 둘이 막 밥을 먹고 있는 게 딱 마주친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나로서는 굉장히 기분 나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해야 될 거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책 저자가 하는 얘기가 상황 자체를 즐겨라 이랬어요. 이게 쉬운 일일지 모르겠는데 미리부터 이제 이런 얘기를 이제 유튜브에서도 보고 알고 그렇게 되면 나중에 대응하기 훨씬 더 쉬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황 자체를 즐겨라. 여기 저자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또 뭐라고 하냐면 뭐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거 보고서 굉장히 많이 공감하고 많이 배웠어요.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아무렇지도 않게 딱 보고서 이제 얼굴에 표나면 또 안 되잖아요. 표나면 안 되고 그래 누구 맛있게 먹어 막 같이 밥 먹으러 왔나 봐 이러면서 맛있게 먹어 이게 하고서 자연스럽게 유쾌하게 탁 넘어가는 거죠. 그렇지만 기분 나쁘잖아요. 그렇지만 뭐 그거 갖고 기분 나빠하는 거 아닌 거죠. 뭐 나중에 이제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것도 막 이제 나한텐 팀의식이라고 그러고 나랑 밥 먹기 싫은가 봐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너무 선배답지 않고 어른답지 않은 거죠. 어떻게 하냐면 쿨하게 웃으면서 어떻게 된 거야? 내가 밥 먹자고 그래서 팀의식 있다더니 팀의식이 뭐 없어졌어? 뭐 이러면서 굉장히 뭐 아무렇지도 않게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래야 그 사람과의 관계가 깨지지 않습니다. 사실 밥 같이 안 먹는다고 얘기하는 게 그 사람이 정말 고의적으로 하는 거짓말이든 아니면 정말 팀 회식이 있었는데 그게 깨진 거였는데 공교롭게 오해가 된 거였든 뭐가 그렇게 중요한 거겠어요. 그 정도 일이. 그러니까 뭐 그거를 갖다가 뭐 세상에 뭐 어쩔 수 없는 일도 있고 애초에 그게 뭐 내가 화낼 일인가 그게? 이렇게 생각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애초에 내가 그게 화낼 일인가? 이렇게 생각해 보라는 저자의 말이 굉장히 가슴에 탁 와닿더라고요. 그게 좋은 일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시자고요. 어떤 이제 확 보고서 열받는 일이 생겼으면 회사에서든지 집에서든지 내가 애당초 이게 이렇게 화낼 일인가? 화가 날 일인가? 이렇게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시면 화가 날 일이 아닌 게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요. 막 나중에 난 진짜 자존심 너무 상했어. 왜 나한테 거짓말 한 거야? 이렇게 하는 미숙한 그런 이제 대응법은 하지 않도록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또 하나 볼까요? 이번에는요. 비밀이 공개된 거예요. 비밀이. 그러니까 어떤 비밀이었냐면 내가 너만 알고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김대리한테. 이거 진짜 당신만 알고 있어야 돼. 아무한테도 얘기하면 안 돼. 하고 이제 김대리한테 얘기를 했는데 그게 그냥 그 다음날 이 사람 저 사람이 다 알게 된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김대리한테 가서 내가 너만 알고 있으라고 했지.
이렇게 정말 의리가 없냐. 내가 널 믿고 한 얘기인데 그걸 어떻게 쪼르륵 또 김 과장한테 얘기하고 박 과장한테 얘기해갖고 온 동네방네가 다 알게 되냐. 내 처지가 뭐가 되냐.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비밀을 털어놓을 때는요. 누군가에게 비밀을 털어놓을 때 내가 지금 이 사람한테 말을 함과 동시에 모든 이들이 다 알게 된다. 모든 일들이 다 알게 되는 건 시간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면 딱 맞는 거죠. 그리고 반성하는 거예요. 비밀이 공개됐을 때. 아, 내가 잘못했구나. 이렇게. 근데 거기다 대고서 왜 철석같이 믿었는데 소문을 낸 거냐 이렇게 하는 건 굉장히 미숙한 태도라고 합니다. 어른답지 않은 태도. 그러니까 비밀은 절대로 다 알려진다라고 생각하면서 얘기를 하시던지 아니면 내가 입을 다물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자, 또 볼까요? 거래처에서 전화를 해가지고 일방적으로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납품하기로 한 물건이 제대로 규격에 맞춰서 안 왔다. 라는 거 같고, 우린 지금 이거 당장 어디로 보내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할 거냐. 이거 손해본 거 니네가 다 책임질 거냐 이러면서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전화해가지고. 내가 김 팀장인데.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떻게 하냐면 일단 이 방법이 좋다고 합니다. 제가 확인하고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그 상황을 끊어놓는 게 중요한 거죠. 그리고 전화로 해서 화를 낸 거면 제가 확인을 해보고 자세한 내용을 메일로 보내겠습니다. 이렇게 대화수단을 바꾸는 거예요. 전화해서 메일로. 왜냐하면 좀 객관적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화를 가라앉힐 수가 있는 거니까. 그리고 어쨌든 시간을 두고 일단 시간을 띄워놓는 게 중요하잖아요. 거기다 바로 대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같이 아니 그렇다고 해서 뭐 이렇게 화를 내십니까? 이렇게 같이 싸울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회신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뭔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일단 정중하게 사과는 하고. 그런데 이제 잘못한 건 뭔가 하면 어머 저희 직원들이 실수했나 봅니다. 내가 확인도 안 했는데 실수했나 봅니다. 죄송합니다. 무조건. 이게 그쪽이 아무리 이제 빅 클라이언트라고 해도 그렇게 얘기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내가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 직원들이 잘못했나 봅니다. 죄송합니다. 라고 하는 거는 좀 의미가 없고, 화내고 있는 사람한테 좀 이게 저희가 제대로 보낸 것 같은데 이렇게 화내시는 거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라든지 해서 화를 더 북돋우는 거, 이런 것도 안 되겠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자 일단 대화순환을 바꾼다, 그리고 시간을 띈다. 이 유령 두 가지만 기억하셨다가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볼까요? 집을 이제 가야 되는데 갑자기 번개가 잡힌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한테 막 뒷다 깨지고 나온 팀장에 야 오늘 모여서 술 한잔 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난 오늘 일찍 들어가야 되는데 와이프 생일이라서. 그래서 이럴 때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근데 분위기는 안 가면 안 될 것 같고, 그러면 오늘이 안 들어가면 안 되는 중요한 날이라는 거, 와이프 생일이라는 거, 그걸 갖다가 얘기를 반드시 해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와이프 생일이 아니라 또 뭐 다른 약속이 있더라도 그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서 꼭 가야 된다고 얘기를 설명을 해서 이해를 구한 다음에 가는 게 좋고, 그것보다 더 좋은 건 뭔가 하면 오늘 지금 가야 되는데 제가 가서 그럼 딱 맥주 한 잔만 하고 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가서 진짜 얼굴만 내밀고 맥주 한 잔만 마시고 진짜 오늘 진짜 같이 있고 싶은데 이제 다음 주도 괜찮은데 다음 주에 이렇게 이런 기회가 또 없을까요? 막 이런 식으로. 이렇게 뭔가 성의를 약간 보이는 그런 게 사회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번개인데 뭐 안 가면 어때? 갑자기 부른 거잖아. 예약도 없이. 약속하지도 않았던 건데. 그렇게 하면서 오늘 안 됩니다. 죄송합니다. 라고 하는 거는,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걸 제안한 상사가 그거 갖고 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이렇게는 얘기 안 하겠죠. 그런데 이 직장 생활에 있어서 어떤 이제 인간관계를 굉장히 유리하게 갖고 갈 만한 이제 요령 중에 하나는, 자 내가 그 번개에 참여하고 싶지 않아도 어떻게 되는지 그게 내가 진짜 빠질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하거나, 아니면 정말 가야 되지만 잠깐만 10분만 앉았다 가겠습니다. 아니면 딱 술 한 잔만 하고 가겠습니다. 라고 해서 성의를 보이는 거, 이런 게 굉장히 좀 관계를 굉장히 부드럽게 하는 그런 아주 좋은 요령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금 이제 사회생활을 하는 어떤 매너에 대해서 1편 보내드렸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이제 또 다른 어떤 사례로 사회생활을 아주 잘 해나갈 수 있는 어른스러운 매너에 대해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세미 직장 수업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